여기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CNN에서 일하는 기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미국 CNN에서 일하는 기자의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는지.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상상 그 이상 상상이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도라 킴보리예요. 저는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녀오면서 일상 속에 감춰진 진실을 전달하는 보도를 했어요. 주로 중국에서 취재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엄격한 규칙, 숨겨진 사실,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들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 경험 덕분에 아시아의 어느 나라든 저에게는 비슷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편집장님께서 다음 취재지가 한국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저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전에 한국에 대해 조금은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중국에서 보았던 극적인 이야기들과 비교하면 조용하고 작은 나라로 느껴졌거든요. 과연 그곳에 진짜 뉴스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굳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모든 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작은 불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지도 한 장을 바라보며 한국을 상상했어요. 한국의 긴 역사와 분주한 도시, 그리고 옛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을 떠올렸어요. 밝고 현대적인 도시와 옛 궁궐이 나란히 있는 사진이나 짧은 기사들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상상할수록 제 생각이 반만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절할까? 사진 속처럼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을까? 작은 나라가 정말 큰 이야기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 타기 전 저는 한국에 관한 간단한 기사들을 읽고 짧은 영상을 보면서 기초적인 사실들을 익혔어요. 내용이 평이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에는 놀라운 기술, 깔끔한 거리,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직은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직접 보고 느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리라 다짐했어요. 비행 당일 공항에서 창가에 앉아 분주한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여러 나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섞여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긴장도 되었지만 설렘이 앞섰어요. 이전에 떠났던 긴 여행들을 떠올리며 이번 여행이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될지 궁금했어요. 여기저기 다양한 얼굴을 가진 여행객들을 보면서 그들 각자가 나름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 역시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구름이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나라에는 주의를 기울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더라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리라. 동료인 엔젤라, 헌신적인 카메라 운영자분과 사려 깊은 동료 기자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셨지만 저는 제 호기심을 믿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 작은 나라에도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과 희망이 섞인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내딛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 때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은 넓고 새로운 곳마다 제 삶의 이해를 바꿀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사실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을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전에 본 적 없는 풍경에 둘러싸였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안내판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록 먼 나라에 왔지만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넓은 터미널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을 살폈어요. 바닥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은 깨끗한 흰색 페인트로 반짝였으며 불빛은 너무 밝아서 마치 전체 공간이 빛나고 있는 듯했어요. 한국의 훌륭한 대중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처음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어요. 곧 저는 친절한 현지 남성 노 선생님을 만났어요. 노 선생님은 세종국가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저는 금세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노 선생님께서는 한글 창제의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께서 영감을 주신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였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노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세종대왕에 대해 들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사람이 배움과 표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상세해서 마치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모든 이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결코 조용하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신 한국은 역사와 정성이 가득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 선생님과 함께 공항을 걸으며 저는 또 다른 세부 사항들을 눈여겨봤어요. 친절한 안내, 따뜻한 직원들,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까지 이 모든 것이 이곳이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는 곳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모든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화는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의심이 헛된 것이었음을 느꼈어요.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자기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단순히 중요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창의성이 넘치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옛 왕들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만난 작은 만남들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가이드를 만나 도시 지도를 받으며 방문할 만한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이하고 명확해서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중하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 한국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노트는 관찰 내용, 스케치,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독특한 리듬, 즉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놀랍고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따뜻한 감동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곳에는 그 자체로 소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를 다시 보며 차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이 나라의 깊이 있는 문화와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를 배울지 기대하면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리라 다짐했어요. 다음날 저는 한국의 깊은 과거로 안내하는 박물관 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살짝 떨리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박물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밝고 넓은 홀에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전시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내부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한 켠 한 켠의 디테일을 관찰했어요. 벽에는 사진, 그림,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이 차례차례 전시되어 있었어요. 옛 왕들의 초상화, 분주한 시장의 모습,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담긴 사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큰 초상이었어요. 그 초상을 바라보며 마치 그분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이전에 세종대왕에 관한 글을 읽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그분이 마치 지혜와 친절의 수호자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작은 방문객 그룹에 합류했어요. 그러던 중 미나라는 밝은 안내자분께서 초상화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미나분의 말은 평이하고 분명해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세종대왕께서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돕고자 한 따뜻한 지도자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미나분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탄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세종대왕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만 보지 않고 사랑과 혁신의 상징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오래도록 초상화 앞에 서서 미나분의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노트에 그 느낌들을 잔잔하게 적었어요. 박물관 안은 다른 방문객들의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와 속삭임 외에는 고요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방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벽에 걸린 하나하나의 전시물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박물관에서 보낸 시간은 제 안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의심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비록 작은 나라인 한국이지만 그곳에는 무한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미나분의 차분한 목소리와 전시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박물관에 나서며 저는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그의 유산과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을 배워나가리라 믿었어요. 박물관에서 감동을 받고 난 후 저는 한국이 어떻게 고대의 역사를 현대의 미래와 연결하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서울대학교였어요. 이곳은 첨단 연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하다고 들었기에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대학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깨끗한 성과 밝은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특히 한 가지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바로 한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그 한글의 구조를 이용해 컴퓨터가 언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연구였어요. 얼마 후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언어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한 분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연구실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교수님 눈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간단한 말로 한글이 어떻게 컴퓨터가 언어를 배우기 쉽게 만들어주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여주셨는데 작은 아이들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것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박물관에서 보았던 기억이 떠올라 그분의 정신이 이 현대 연구실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의 간단하고 논리적인 디자인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실용적이었어요. 수백 년 전의 발명품이 이렇게 미래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했어요. 연구실에서 몇 시간 동안 시연을 보며 질문도 하고 아이들의 웃음과 연구원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로 잇는 다리와도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대학은 단순한 공부의 장소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에 연구실을 둘러보며 벽에 붙은 한글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포스터들을 보았어요. 모두가 언어 학습을 쉽게 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음을 느꼈고 한국이 교육, 창의력, 그리고 발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확신했어요. 그날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따뜻한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의심하며 왔던 제가 이제는 그 깊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풍부해졌음을 깨달았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과 아이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연구실에서 느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저에게 한국의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이 가득 찼어요. 한국의 모든 이야기와 아이디어에는 소중한 가르침이 숨어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발견할 날을 기대했어요. 박물관과 대학에서 감동적인 경험을 한 후 저는 이번에는 한국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공식적인 연구나 역사적 명소들을 잠시 뒤로 하고 도시의 거리, 재래시장, 그리고 동네 곳곳을 걸으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느껴보고자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른 아침 저는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도시는 막 깨어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조용하지만 희망이 넘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넓은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준비하는 분의 모습이나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 등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했어요. 분주한 재래시장에 들러보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향긋함, 그리고 구워진 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었고 수공 예품부터 현대적인 물건들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지훈 씨라는 친절한 상인을 만났어요. 지훈 씨는 시장이 자신의 가업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마다 그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정직한 말투를 보니 이곳의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굳건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미술 갤러리를 찾았어요. 갤러리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그림, 사진,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작품들이 한국 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소라라는 젊은 예술가를 만났어요. 소라 씨는 밝은 색채와 대담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계셨어요. 소라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작품에 쏟아부은 사랑과 희망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작품은 과거의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는 다리와 같았고 한국이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 학생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자신의 꿈과 도전,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에너지와 희망이 가득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노트에 작은 디테일들을 꼼꼼히 적어두었어요. 공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분주한 카페에서의 잔잔한 대화 소리,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고요한 자부심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단지 현대적인 건물이나 역사적 명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 깃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동네 공원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의심했던 제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거리마다, 미소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그림을 이루는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곳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 만난 모든 대화와 웃음,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느낀 평온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회의적이던 기자가 아닌 이제는 한국의 진심을 온전히 체험한 제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저는 한국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삶을 더 깊이 탐험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기자로서 한국에 도착했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 나라가 가진 풍부한 과거와 밝은 미래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보도를 통해 CNN 시청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견에 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세종대왕의 유산이 생생하게 느껴졌던 박물관, 첨단 연구가 펼쳐진 서울대학교,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각 장소마다 저를 변화시킨 순간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그 모든 기록, 사진, 그리고 녹음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설렘, 현대적인 공항을 걸으며 느꼈던 차분한 결의,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이 담긴 순간들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그의 친절함과 혁신의 정신이 한국 곳곳에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한글이 미래 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재래시장에서 들려온 소박한 이야기와 지역사회의 젊은 학생들이 품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경험들이 하나하나 모여 제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주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관점은 점점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취재과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소중한 장소로 다가왔어요.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어린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들이 한마음 한마음 전해지길 바랐어요. 한적한 카페에서 긴 시간 동안 제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뉴스를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어요. 처음 의심을 품고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정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모든 가르침, 그리고 만난 모든 미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이 기억들을 항상 간직하며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진심 어린 아름다움을 찾아 나설 것을 다짐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며 제 이야기는 이제 완성되었음을 느꼈어요. 발견과 변화, 그리고 열린 마음의 힘을 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모든 곳에 담긴 위대한 진실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새롭게 다져진 채 희망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안고 저는 한 걸음 내디뎠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관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